조금 전 머스트노우 5 시간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혼다와 닛산이 합병 논의를 공식화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인 시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하게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도 같이 해보시죠. 일단 합병이 공식화가 됐습니다. 내년 합병을 목표로 본격 협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지주회사 하나를 설립한 후에 각각의 회사를 산하에 두는 이런 자회사 형태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6월 최종 합의를 거쳐서 8월에 지주사를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주사 상장 이후 자회사가 되는 혼다와 닛산의 경우 이런 개별 주식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통합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닛산의 경영 상황이 좋지는 않죠. 이런 경영 재건이 통합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3위의 자동차 공룡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지금 일본에서는 혼다와 닛산이 2위, 3위의 자동차 업체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7, 8위에 있고 그리고 닛산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미쓰비시 저 아래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단숨에 3위의 세계 자동차 회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미쓰비시의 합류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닛산이 최대 주주인 만큼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는데요. 이 합류 여부는 내년 1월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병이 성사가 된다면 세계 3위 자동차 공룡이 되는 만큼 그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혼다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영 통합 후 매출액 30조 원, 우리 돈으로 약 277조 원 이상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으로는 3조 원, 약 27조 원 이상의 그런 회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혼다와 닛산의 합병으로 인해서 자동차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자동차 시장 구조 급변 속 중국 업체들의 약진 때문이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연기관차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두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약진을 하고 있다 보니 일본 업체들의 힘을 모으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비아디, 중국 업체죠. 비아디와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일본 업체들이 누렸던 고품질 제조업체의 지위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품질 제조업체의 지위가 사라지면서 경영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왔는데요. 닛산은 경영난 해결을 위해서 일자리 9,000개를 감소했고 또 생산 능력도 축소시키는 방안들을 마련을 했었죠. 또한 연간 이익 전망치도 7% 하향 조정한 게 아니라요. 무려 70%나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다가 닛산보다 상황은 조금 낫습니다만 전기차 지각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완전히 경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고자 서로 힘을 합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오판으로 실적 부진을 겪었던 닛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있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정말 시너지가 얼만큼 나올지도 중요하겠죠. 강한 시너지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업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닛산과 혼다, 텃밭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다는 미국과 중국에서 보시다시피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닛산은 유럽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텃밭이 다르다 보니까 두 회사가 합병이 됐을 때는 하나의 큰 묶음 안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고요. 또한 판매뿐만이 아닙니다.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고 또 연구 개발 기능까지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 또는 전기차와 같은 시장이 지금 요구하는 분야, 그러니까 트렌드로 나아가는 분야에서 상호 보완하면서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는 그런 업계의 시각도 있죠. 이렇게 강한 시너지를 내게 된다면 조금 긴장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강력한 라이벌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일단 닛산과 혼다, 최근엔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더라도 브랜드 파워는 여전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브랜드 파워와 함께 전기차의 강점을 갖고 있는 닛산,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강점을 갖고 있는 혼다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면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의 현대차와 기아와 맞붙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이벌 또 한 곳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도요타와 테슬라, 신흥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와 경쟁해야 하는 현대 기아로서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또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자동차 수출에 유리한 면이 일본에 있는데요. 엔저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현대차와 기아도 분명 긴장할 필요는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 일본차가 약한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의 품질을 높여서 승부를 보고 또 미국에서는 각종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해서 맞서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가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업계 시각도 있습니다. 합병 효과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강한 시너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삼성증권의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링겔만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링겔만 효과란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집단적 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혼자 각계 전투, 혼다와 닛산이 할 경우에는 더욱더 힘을 들여서 달려나갔겠지만 이제 합병을 한 이후 한시름 덜으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2020년 7월 합병에서 탄생했던 스텔란티스를 예로 들었는데요. 스텔란티스의 합병 전 글로벌 판매량은 800만 대였는데 이 합병 이후 작년 글로벌 판매량이 610만 대로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혼다와 닛산도 무조건 승리하는 조합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오히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와 기아의 이런 구조 조정의 모습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져 있었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를 살펴보면요. 시장은 이 합병 공식화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혼다 자동차의 ADR이 되겠습니다. 지금 12.73% 아주 강한 상승세로 공식화 발표를 반기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는 혼다 자동차와 닛산 자동차입니다. 어제 기준인데 지금 혼다 자동차 3.82% 강세로 어제장 마감했고요. 닛산도 1.58%의 강세로 어제장 마감을 했죠. 전반적으로 다 시장은 합병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정말 링겔만 효과가 나타날지 아닐지, 강한 시너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스텔란티스의 사례처럼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죠.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 긴장할 것 같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쌓인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판 붙어볼텨라며 지금 혼다와 닛산이 힘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말 붙어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